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혜령입니다. 원장님, 네. 요즘은 가을이 왔어요. 네. 그래서 날이 너무 좋으니까 제 기분도 너무 좋아지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우리의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 입시 준비하느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스트레스도 많겠고요.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더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누구나 겪는 고3 수험생이고요.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는데 네. 진로와 자신의 어떤 그 적성을 생각했는데 현실은 자신의 소망과 다를 때 네. 많이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네. 행복한데 후배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보실 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때 또 어떠세요? 저도 요즘 그 수시 추천서를 계속 써주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아이들한테 보통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 해라. 그리고 잘하는 진짜. 거 해라. 그 중에서. 중요해요. 네. 그리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해라.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아멘. 그리고 아멘. 좋아하는 일,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에 좀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학과를 정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 방향대로라면 하나님 또한 참 기뻐하시는 그럼요. 길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 그러네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 방법인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과 또 취업 준비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네요. 네, 목사님께서 아주 그 요점을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맞아. 자신의 어떤 부귀영달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네. 그러면 이제 소위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으면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강론을 도와주실 네. 아주 특별한 분을 오늘 모시게 됐어요. 어떤 부분인데요? 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진로와 소명을 찾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정강욱 대표님을 오늘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진로와 소명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각 사람이 좀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양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 저희가 진로와 소명이라는 키워드로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코칭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아주 귀한 일 하시네요. 그럼 먼저 정강욱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로와 소명연구소 정강욱입니다. 저희 연구소 이름이 진로와 소명연구소인데요. 이렇게 좀 홀리하신 분들은 진리와 소망연구소라고 잘못 듣기도 하시고요. 또 음주감을 즐기시는 분들은 진로와 소주연구소라고 이해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우리가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방향 어떤 방향인지 연구하는 진로와 소명연구소입니다. 진로와 소명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미국의 USA Today라는 한 신문사에서 좀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게 직접 답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신에게 묻고 신이 나에게 바로 답해준다면 난 이걸 묻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16%의 사람들은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걸 묻고 싶대요. 전쟁이 있고 또 가난이 있고 질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이 있다면 왜 이런 것들 허락하십니까?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또 19%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대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나?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장 많은 34%의 사람들이 내가 신에게 물을 수 있다면 이걸 묻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거였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나?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야 하나? 이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쩌면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로 소명에 대한 고민 혹은 또는 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대학이나 또 교회에서 이 진로와 소명에 관한 워크숍들 진행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들을 적어보게 합니다. 진로와 소명에 관해서요. 그것들 모아서 좀 분류해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좀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직업으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취미로 가지고 있어야 할지 헛갈린다. 어떤 분들은 비전이 안 생긴다. 비전 얘기하는데 비전이 안 생긴다. 어떻게 비전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는 비전이 있는데 내가 세운 비전이 있는데 이게 내가 세운 건지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 이 분별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비전과 이 현실적인 조건에 사이에 갈등이 심해서 이게 진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힘들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청년의 때를 지나서 또 직장인이 되어서도 사실은 이 고민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 삶에 대한 고민들이요.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3번의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3군데 다니게 됐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번의 창업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진로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서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직장인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그런 고민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고민들이죠. 이 부서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일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부서 이동해볼까? 아니야, 이 회사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예 그냥 이직을 해버릴까? 혹은 깔끔하게 딱 끊고 그냥 대학원을 갔다 와서 새로 시작해볼까? 아니야, 대학원 가서 괜히 돈만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잘 적응할까? 나는 그냥 혼자 이런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프리랜서로 살아볼까? 아니면 요즘에 창업이 붐이라고 하던데 나도 이참에 창업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아니야, 그냥 한국을 떠나야겠어. 이런 분도 실제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냥 로또나 하자. 이런 이 고민들이 이렇게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로 직업의 결정은 쉽지 않은데 그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3가지 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직업이 한 10가지가 있다면, 아니, 한 4가지가 있다면은 사지선다. 그럼 이렇게 선택해보고 비교해보고 고르면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직업의 개수가 약 16,000개에서 2만 개가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비교가 힘든 겁니다. 또 하나, 너무 이른 나이에 선택하게 되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다. 문과, 이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문과, 이과.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많은 경우에 수학을 잘하는. 그렇죠. 수학 성적. 네. 수학 성적으로 벌써 인생이 한번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학교를 가려고,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학교를 보고 갑니까? 학과를 보고 갑니까? 많은 경우에 성적에 맞춰서 갑니다. 이게 뭡니까? 2년, 3년 공부를 하고 났더니, 나 별로 맞지도 않은 전공들을 마치고 나온 거예요. 나와봤더니 이미 직업 선택에 제약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좀 검사를 신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진로 검사를 해보니까 변호사가 되래요. 난 현재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충돌될 수 있는 거죠. 지나치게 검사를 의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의 적합한 진로와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3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나에 대한 이해고요. 하나는 직업 세계, 세상에 대한 이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 3가지 삼각형이 균형 있게 좀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을 아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결정을 위해서 나를 발견하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10살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5살 때 자기 꿈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훈아,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조그만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택배 아저씨가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5살 아이가 꿈으로는 어색하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훈아, 너는 왜 택배 아저씨가 하고 싶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좋은 것을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거죠. 이렇게 뭔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 것으로 자기 직업을 생각하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마치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어렸을 때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좀 많이 있는 것이 난 아이돌이 될래요. 이런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환상입니다. 환상기. 막연하게 멋져 보이는 직업에도 관심을 가진 시기. 이 시기를 누구나 지나갑니다. 이 시기가 흥미기입니다. 흥미기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나는 음악이 좋아? 나는 미술이 좋아? 나는 혼자 생각하는 게 좋아? 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좋아? 나는 무언가 만드는 게 좋아? 나 누굴 돕는 게 좋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시기가 있고요. 이 시기를 지나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이것이 강점 혹은 적성기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또 지나갑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가 저와 함께 진로 서명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은진 소장님이신데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였어요. 슈바이처 이런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자기는 의사가 되게 생각했는데 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알게 된 것이 나는 피를 너무 무서워한다. 그래서 갑자기 꿈이 좌절됐대요. 본인에게는. 이게 나는 의사를 꿈꿨지만 의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꿈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자꾸 찾아와서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은진아 이런 고민이 있어, 이런 고민이 있어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너는 내 마음의 의사야. 이랬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누군가를 상담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공을 택하게 됐고요. 지금도 상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흥미와 강점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그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주는 피드백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어떻게 나의 흥미와 나의 강점을 알 수 있을까? 좀 뜬금없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세 분 MC분들 이렇게 스카이다이빙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세요. 스카이다이빙 내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혹은 내가 잘하나 안 잘하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흥미와 강점을 알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는 죄 짓는 것 빼곤 다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봐라. 네. 마지막으로 사실 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는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요. 내 인생을 던질 곳은 어디인가? 맞아. 이런 것을 알아가는 시기가 가치기라고 합니다. 가치기.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가 명확하다면은 본인의 흥미와 강점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그래서 좀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좀 개척해 나가고 특히 적극적으로 좀 나와 세상을 알아가는 것을 권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혹은 내가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찾아가야 됩니까? 둘 다 해요. 둘 다. 그렇죠. 네. 예, 우문현답 했었습니다. 예. 둘 다 해야 되잖아요.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별로 사실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것에, 세상을 알아가는 것에 노력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되겠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또 상황이 가능하다면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나를 알아가는 것,
또 직업을 알아가는데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심오하기도 한 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인가? 소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콜링 뭐죠? 불렀다는 네. 겁니다. 이 콜링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불러주셨다. 이게 1차적 소명 혹은 존재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명입니다. 이 소명에 대한 응답은 나를 부르신 분을 알아가는 것. 나를 부르신 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소명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1차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 또 그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2차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그러면 1차적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길이죠,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2차적 소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약간 도식화 시켜보면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 크리스찬에게는 이 존재적 소명으로 존재하고요. 이 존재적 소명 안에 좀 직업적 소명이 있고요. 근데 꼭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직업적 소명을 찾고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뭔가 사회에 좋은 것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적 소명, 약간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직업적 소명을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와 세상을 좀 함께 알아간다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명 발견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나의 직업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나의 큰 즐거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의 큰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지점. 네, 저는 이 지점이 바로 자기의 직업적 소명을 발견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명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희 진로 소명연구소에서 내린 그 소명의 정의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나만의 고유한 방식이 소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데 자기 색깔에 맞게, 자기 향기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리스도인의 소명 매트릭스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 인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번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 2번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는 듯 없는 듯. 3번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지만 세상에서도 이름 없는 사람들. 4번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 인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1번을 보면요. 1번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1번 인생. 1번 인생은요. 여기 어떤 분들이 있냐.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1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요셉, 다니엘 이런 분들이 여기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속한 분들을 무엇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무엇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을 얘기할 때는 상당 부분 1번 인생을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번 인생 어떻습니까? 2번 인생.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삶이 힘들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야. 이 인생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사명자의 삶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약간 사명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도 2번 인생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번이 약간 비전 쪽이고 2번이 사명을 뜻한다면 소명이란 건 무엇일까? 소명이란 것은 첫 번째, 이 선 위에 사는 것이 소명이다. 얘기합니다. 선 위에서. 무엇이죠? 이게 1차적 소명이죠. 1차적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명을 따르는 삶이고요. 또 하나, 1과 2에서 자유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1번의 삶으로 불러주셨을 수도 있지만은 2번의 삶으로 부르셨을 수 있고요.
또 1번과 2번의 삶을 오락가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계하지 않고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감사함으로 또 충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명의 방향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네. 직업적 소명에 관해서는 처음에 시작은 외부적 성공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면의 성숙으로 우리 소명의 방향성이 모아져야 하고요. 또 하나 시작은 나를 위한 성취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섬김으로 우리 삶의 방향성이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얘기는 사실 좀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고요.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강욱 대표님, 아마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셨겠죠? 그 언제 어떻게 만나신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제가 초등학교 그 6학년 시절에 그 좀 이제 어둠의 즐거움을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알아가기 좀 시작했습니다. 그 일단 친구들과 좀 어울리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동네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우개나 볼펜을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 짜릿한 쾌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악한 것이 좀 쾌감이 있거든요. 이 쾌감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간이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막 백화점에 막 가서 백화점에 있는 그 당시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만화책 이런 만화책을 이렇게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끊어지지 않는 어떤 약간 임박혔다고 하죠.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거짓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은 네가 내 아들이지만 네 말을 못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쇼킹했던, 저는 되게 쇼킹했던 얘기인데 그런 말을 들어도 또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에 되게 중요한 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장소도 기억이 나요. 거제도에 수련회 갔었는데 그때 주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노록수 목사님이신데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좀 머리로 와왔던 하나님을 좀 가슴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오히려 너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너무 우니까 애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었죠. 3일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저는 기억나지 않는데 제 여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제가 공표를 했대요. 저는 앞으로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가족들이 다 같이 속으로 얼마나 가나 보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제가 라면을 끓였나 봐요. 동생과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동생을 불렀다 그래요. 은주야, 일로 와서 같이 라면 먹자 그랬는데 동생이 방에서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거짓말 그랬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라면이 끓여진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단칼에 그러면 제가 어떤 뿔이 박혔던 죄악된 습관들이 좀 끊어지는 경험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바른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쁜 것은 고쳐졌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또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신에 있는 중고등부를 SFC라고 했거든요. 거기 제가 이제 위원장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찬양인도도 제가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인도를 하는데 한 친구가 여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막 그 화음을 넣는 거예요. 제가 막 뭐라고 혼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무슨 기교를 부르냐고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경희대 성악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저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적용했던 어떻게 보면 좀 순진했지만 또 순수했지만 좀 약간 지혜가 부족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근데 그 시기를 또 거쳤기 때문에 또 지금의 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했다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네, 제가 고3을 마치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 기독교 대학교인 한동대학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2기로 입학했었는데요. 그 당시 한동대학교가 우스갯소리로 왜 한동대학교냐면은 건물이 한동 있다고 한동대학교에 있었거든요. 예. 진짜 한동 있어요? 강의동 한동, 예, 기숙사 한동, 식당 한동 이렇게 세 동이 있었거든요. 한동 있다. 그래서 한동대라고 했었는데 이제 한동대학교 입학해서 제가 조금 하나님을 좀 새롭게 만나는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DTS라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는 지도를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심. 또 그런 것들을 쭉 경험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따뜻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굉장히 아끼시고 좀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좀 아빠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좀 제 신앙의 색깔이 좀 이렇게 바뀌었던, 좀 많이 자유로워졌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더 삶의 기쁨이 있었던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 그랬구나. 그런 이제 어떤 그 영적인 성숙 과정이랄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표님도 이제 취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네네. 네, 막상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제 모 전자회사에서 이제 최우수 신입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16명을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와. 근데 제가 거기에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패기만만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교만할 정도로 이런 느낌. 이제 내가 세상을 바꿀 때야. 뭐 이런 거. 한동대학교 또 그 캐치프레이즈가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부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내가 준비된 내가 세상에 나간다. 약간 이런 굉장히 좀 교만한 마음으로 또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이제는 이제 뭐 탄탄으로 열렸구나 이런 생각으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요.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그 청년기에 가졌던 혹은 대학생 때 가졌던 이 신앙이라는 것이 거품이 진짜 많이 끼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신앙이 막 이렇게 막 이 컵에 막 흘러 넘치는 느낌으로 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넘쳐서 막 세상을 흘러가는. 근데 사실 이게 다 거품이고 엑기스는 정말 요만큼밖에 없구나.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진짜 주일 성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좀 생활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겸손해졌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점점 적응하고 그렇죠. 이제 일을 배우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신사업 개발 그룹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좀 이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또 뭐 가끔 이제 좀 해볼만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여유가 생기니까 또 고민이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면 내가 계속해서 뭐 능력을 쌓으면 헤쳐나갈 수 있는 건데 혹시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맞지 않은 일을 해서 내가 힘든 건 아닌가? 혹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전 좀 진지하게 좀 저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막연하게 제 꿈은 그냥 멋진 비즈니스맨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빌딩에서 이렇게 양복을 탁 차려입고 이렇게 일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또 비행기 타고 해외로 싹 날아가고 뭐 이러한 막연한 그림? 그렇게 살면 멋지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때 처음 좀 뒤늦게 정말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뭘 좋아하지?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에 대한 장무의 글을 써보기도 했고요. 말 그대로 개인에 대한 리포트죠. 써보기도 하고 또 관련된 교육을 받기도 하면서 나에게 좀 적합한 직업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대표님이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그러면서 또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과연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실 저의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지금도 화두고요. 어떤 거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더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를 낼 수는 없을까? 즐겁지도 않은 성과도 안 내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좀 즐겁게 일하면 성과를 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전 현재 좀 두 가지 축으로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는요. 구성원들이 좀 더 즐겁게 일하면 성과를 내려면은 좀 건강한 조직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수평적인, 조금 주도성을 인정해주는, 또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또 구성원 간에 좀 친밀함이 있는 이러한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좀 조직적인 접근이라면은 좀 개인적인 접근은 자신의 경력 개발, 본인이 계속해서 본인이 업그레이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축으로 저도 지금 저 연구소 일도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깊이 알아가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할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직장인 소명학교라는 속으로 코칭들을 하고 있고요. 또 조직 문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능감을 경험하게 하고 또 주도성을 가지게 하는 리더십 트레이닝 이런 것들 기업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많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특히 내가 평생 담을 직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를 많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나요? 직장이 아니라 좀 직업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진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업 자체에 좀 더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내가 성장하는 곳에 가야 돼. 성장하는. 현재 당장 좀 연봉이 적을 수 있고 현재 당장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은 직장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 그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훨씬 큰 유익입니다. 본인이 성장하는 곳. 두 번째로는 좀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곳 권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기업 문화를 SSKK 문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그렇게 이런 회사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회사에서는 본인이 성장하기도 힘들고요. 사실 오래 다니기도 힘듭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그 회사가 굉장히 멋지고 크고 인정받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자기 삶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건강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좀 그러한 직장, 건강한 문화를 가진 직장을 가는 것을 권하고요. 사실 이게 1번, 2번이 둘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다 알죠, 그렇죠? 아니 뭐 그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직업 찾고 싶고, 아니 건강한 조직 문화 있는 회사 다 가고 싶죠.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 번째로 저는 열리는 길로 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열리는 길로 가라. 이게 저희 진로성 연구소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문이 원하는 게 잘 안 열려요, 사실은. 저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일 해봤는데 저렇게 해보자고 막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요, 옆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 글로 가면요, 또 그 다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 혹은 진로의 아이러니일 수 있는데요. 다 알고 갈 수 없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지, 그 어떤 일인지 다 알고 갈 수 없고요. 가보니까 알게 되더라. 이런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열리는 길에 좀 들어가서 좀 배우자. 그러면 성장하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직장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조직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랬고, 건강한 조직 문화가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 직장에서 보면 그 조직 문화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건강하지가 않은 상태죠. 사교적으로도 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그 코치를 하고 계신가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신앙이 깊으신 분들, 그런 청년들이 오히려 직장에 적응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게 왜 그럴까?
그런 고민도 있고 사실 저도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할까? 나와 세상 혹은 신앙과 세상을 너무 분리해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내가 좀 정복해야 할 곳이고 내가 뭔가 침투해야 할 곳이고 약간 이런 관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관점으로 그 직장 생활을 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삶이. 그쵸. 내가 자연스럽게 가서 또 섬겨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뭐 정복하고 내가 이겨내야 할 곳,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뭐 영적 전쟁, 약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직장을 하다 보면요, 좀 왕왕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갔는데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하자는 의미입니까? 이 선배의 이 선배의 요청은, 선배의 제안은 뭐 하자는 거죠? 야, 술 한잔 오늘 하자. 좀 친해지고 싶다. 너랑 좀 말 좀 하자. 너 알고 싶다. 이런 제안이에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제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네.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뭔가 말이 안 통하는 건 말이 안 통하는 거. 그러면서 고립되고, 그 자기가 가진 어떤 이 좋은 강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펼치는데 조직에서 펼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바라볼 때 내가 정복하고 이겨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곳, 그런 관점으로 직장과 직장인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직장 생활이 쉽지 않은 것, 조직물 정말 쉽지 않은 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원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원래 힘든 겁니다. 원래 힘든 거. 뭐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영국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영국으로 날아갔다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몸은 영국에 있는데 실제로 한국 시간으로 점심시간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밤에 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몸은 직장에 가 있지만 아직까지 내 모든 나머지 것들은 학생 같은 생각, 어떤 이런 태도, 자세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좀 시차가 적응되는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버티면서 내가 적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를 못 버티고 나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근데 거기에는 좀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버텨야,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하찮은 업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 많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서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Why not change the world인데. 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식을 놓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이겨내고 거기서 필요한 능력들을 갖춰야지 좀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잘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그 이상적인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상적인 곳이라고 가보면 현실은 또 달라서 당황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맞닥뜨려보고 결정하는 아주 실제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그 많은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을 계속 일깨워주고 계신데요. 대표님이 꿈꾸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네. 진로와 서명연구소가 벌써 6년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런 진로 서명연구소 첫 번째로는 굉장히 좀 탁월한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탁월한 연구소.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진로와 소명 분야에서는 독보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독보적으로 또 저술하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잘 코칭하고 강의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 연구소에 현재 6식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 자체가 좀 좋은 직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연구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정강국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강국 대표님께서 참 멋지고 저희 가슴에 새길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나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깊은 필요가 만나는 지점, 그걸 찾는 과정,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부딪혀가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또 정말 우리 그 일터와 진로에서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이직을 선택하거나 혹은 어떤 과를 선택할 때도 학생들이나 그 직장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용기를 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먼저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조언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일에 또 후회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저는 그 부분들을 꼭 우리 시청자님들도 함께 네. 고민하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이 시기에 또 수시 원서를 쓰고 있는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분들도 역시나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방법부터 먼저 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이 한 주도 우리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네. 또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부딪혀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